안녕하세요, 콩면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키우진 않지만 귀여운 고양이들 보는 건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이 고양이랑 관련해서 좀 신기한 판결문이 나와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해서 아마 수백 수천 개의 판결문을 봤을 건데, 제가 살면서 봐왔던 판결문들 중에서 제일 귀여운 판결문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캣맘한테 고양이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릴게요. 길고양이를 돌봐주던 캣맘이었던 A씨는 자기가 관리하던 마당에서 밥도 주고 텐트도 설치해주는 등 사랑이라는 고양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사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새끼들을 임신하고 있었고 횡격막 탈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A씨는 본인이 사랑이 출산까지 챙겨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인터넷 고양이 카페를 통해서 임시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A씨는 병원비랑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다 부담할 테니까 제발 출산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케어만 잘 해달라 라고 했고, 결국 임시보호를 해줄 B씨를 구하게 됐습니다. B씨가 임시보호를 시작하고 나서 사랑이는 새끼를 2마리 출산했고 횡격막 탈장 관련 수술도 받았지만 결국 사랑이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캣맘이었던 A씨는 사랑이의 출산비, 수술비, 치료비, 장례식 비용 전부를 부담을 했는데요. 이게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이후에 B씨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고양이가 지금 20마리가 넘어가서 더 이상 이 사랑이의 새끼를 데리고 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데려가달라 라고 A씨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A씨랑 A씨의 딸은 며칠 뒤에 이 새끼들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B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사랑이의 새끼 고양이들을 A씨 측에 넘기지 않았고, 그동안 새끼 고양이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결국 A씨는 살아있는 새끼 고양이 나머지 1마리를 자신한테 넘겨달라고 B씨한테 소송을 건 거죠. 대체 어떤 고양이길래 A씨랑 B씨는 이렇게 서로 본인이 데려가려고 했던 걸까요? 판결문에서 공개된 고양이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심쿵입니다. 이 정도 귀여운 고양이라면 서로 가지려고 할만하네요. 이건 인정합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제일 귀여운 판결문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양이 사진은 귀엽긴 한데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법적인 판단은 전혀 귀엽지 않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캣맘인 A씨가 B한테 이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시나요? 뭐 본인 집에서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관리하던 마당에서 돌봐줬을 뿐인 고양이 새끼에 불과한데요? 이 사건의 결론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법상 동물은 물건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은 그저 물건에 불과합니다. 독일 헌법에서는 동물권이라는 권리를 별개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을 통해서 특정 행위들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을 뿐이죠. 동물이 물건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냐면 소유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 제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만약에 빼앗기면 민법상 이걸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동물 역시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그 동물을 빼앗기면 그 동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인생의 반려동물일 수 있지만 핸드폰 같은 물건에 비유하려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물권과 관련해서 논의들이 좀 더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법상으로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둘째, 주인이 없는 물건은 어떻게 취급되는지입니다. 주인이 있는데 잃어버린 경우 말고 주인이 그 물건을 버리는 등으로 인해서 주인이 없는 것이 확실한 물건인 경우에 민법상 그걸 무주물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52조 제3항은 야생의 동물은 무주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252조 제1항에서는 무주물을 소유할 의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무주물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야생동물을 자기가 주인으로서 소유하려는 의사로 데리고 있는 사람은 그 야생동물이 주인이 되어서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는 게 민법의 태도인 거죠. 이까지 쟁점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A씨는 사랑이를 데려다가 마당에 텐트도 만들어주고 밥도 주면서
사실상 사랑이의 주인으로서 사랑이를 소유하기 위한 의사로 사랑이를 돌봐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A씨를 사랑이의 주인으로서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B씨에게 임시보호를 맡긴 것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예정하고 잠시 맡긴 것이기 때문에 A씨가 B씨에게 사랑이를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있다고 판단했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랑이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양이는 사랑이가 아닌 사랑이가 낳은 새끼인 고등어라는 점입니다. 사랑이에 대한 소유권과 반환 청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A씨가 그 새끼인 고등어에 대해서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 거죠. 민법은 제101조 제1항에서 물건을 용도대로 사용했다가 나타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하고 있고 제102조 제1항에서는 이런 천연과실은 원래 물건의 주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양이는 물건이라고 했죠. 새끼 고양이 고등어는 고양이 사랑이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해서 나오는 천연과실이니까 그 천연과실인 새끼 고양이 고등어는 고양이 사랑이의 주인인 A씨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고등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캣맘한테 길고양이의 소유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실 길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런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A씨가 사랑이와 고등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판결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캣맘들이 길고양이들 돌봐준다고 해서 무작정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마당에 뭐 어떤 텐트를 쳐준다든지 밥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임시보호를 B씨한테 맡겼을 때도 수술비나 장례식비 등등 100만 원에 가까운 큰 돈을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그 사랑이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A씨에게 소유권이 인정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캣맘한테 무조건 길고양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귀여운 고양이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배였습니다.